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이 작품을 미국에 보내는 거를 과정을 조금 공개를 할까 합니다. 이 작품은 화려함의 단면 2017-3번 2018인가? 다시 3번 작품인데, 보시다시피 제 키가 182잖아요 182보다 조금 더 커요. 194cm 작품인데, 그냥 생각해봐. 그냥 네, 크기가 굉장히 크죠? 이 작품을 보내는 거를 어떻게 미국으로 보내는지 과정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차가 좀 크기가 좀 있는 차니까 가능한 일인데, 여기다가 좀 작품을 실어 볼게요. 제 차는 이렇게 의자를 젖히면은 여기도 이렇게 젖히면은 굉장히 긴 공간이 나오죠. 여기 차에다가 작품을 이렇게 넣고요. 이게 120호, 이게 P 사이즈라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120호 F 사이즈는 제 차의 폭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120호 P 사이즈까지는 이렇게 차에 쏙 들어갑니다. 이제 출발을 해볼게요. 어디로 가냐면은 서울의 중앙우체국 쪽으로 갈 거예요. 네, 이제 작품을 싣고 가는 중입니다. 제가 잠을 별로 못 잤는데요. 어제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이게 뭐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권이랑 일을 하게 되면은 조금 그게 안 좋은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새벽때 그쪽에서는 일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새벽 한 3시 반쯤인가 연락이 와서 얘기를 했죠.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거의 한 아침 8시 정도까지 얘기를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메일로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죠. 그리고 영어도 좀 짧다 보니까. 내용의 골자는 이건데,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운송비의 문제예요. 제가 또 세단을 사지 못하고 이렇게 SUV를 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도, 이렇게 작품을 바로바로 운송을 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한데, 뭔가 한 점 때문에 차를 또 빌리고 또 운송차를 빌린다라는 게, 내가 오늘 바로 연락을 하면은 바로 가능한 게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미리 며칠 전에 연락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 급하게, 게다가 한두 점 이렇게 하는 거는 자가로 그러니까 운송을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스피드적인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좋죠. 그래서 작품을 실을 수 있는 차가 아무래도 작가들에게는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번 작품을 보내는데 가장 일단은 문제라고 해야 되는지, 문제가 되거나 조금 고려해야 될 점은 일단은 운송비예요. 운송비가 가장 큰 문제예요. 크기가 일단은 굉장히 크잖아요. 한 80호, 100호까지는 일반적인 운송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제 키를 넘어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저 정도 큰 작품은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갑자기 뛰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200호 작품을 미국으로 보내려다가 실패한 이유가 운송비만 500만원이 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진짜 한 억대 되는 작품이 아니고서는 운송비 500만원을 감당하기는 사실은 거의 쉽진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얘기를 했던 게, 거기 있는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아트 아카시아의 인나 디덴코 디렉터를 통해서 작품이 판매가 된 건데, 이제 운송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작품이 이제 팔린 거는 맞는데, 거기에 이제 뭐 미국의 어떤 회사래요. 회사기 때문에 배송 시간도 조금 이렇게 회사가 운영하는 시간 안에 도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운송비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말아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만 다음에 프레임은 안쪽에다 넣어가지고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제 작품은 약간의 두께감도 있고 말았다가는 크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플랫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운송비예요. 그래서 새벽에 그거를 얘기를 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던 건데, 어디까지 제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봐서 $1000가 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1000면은 한
뭐 1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운송비가. 110만 원까지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되면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좀 복잡하니까 $1000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추가적인 비용은 내가 지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배송을 보낼 때는 또 해외는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운송비 자체도 작품을 구입하는 사람이 다 내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눠내자고 하는 거를 뭐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떻게 되든 그 사람들에게도 부담은 좀 되겠죠. 그리고 미국도 넓으니까 아마 미국에서 미국으로 작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어요. 이게 참 제가 영미권이나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권 같은 곳에 작품을 보내는 게 항상 이런 운송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제 작품이 비싼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작품가에 너무 많은 비중이 운송에 이렇게 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제가 그 당시에 판매된 작품 중에 절반 정도가 사실은 해외에서 판매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작품 판매 비중에서 절반이 해외 판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비중이 크죠. 근데 제가 그런 다음에 2016년부터는 거의 한국에서의 활동만 주로 전념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게 그 비용 문제가 제일 컸어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가끔 가격이 더 저렴한데 액자도 그렇고 운송비도 그렇고 이게 작품이 저렴하다고 운송비가 저렴한 건 아니거든요. 1억짜리 작품이 가던 100만원짜리 작품이 가던 크기와 무게가 같다라고 하면은 운송비는 똑같아요. 그 때문에 절반이나 되는 작품이 해외로 판매가 되었지만 이게 좀 그런 거죠. 이게 비용적인 측면이 너무 부담이 큰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판매가 된 다음에 그게 이어져 가지고 해외 활동의 판로가 되면 모르겠지만 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그 다음부터는 좀 국내 활동에 좀 전념을 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운송이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제가 서울 남대문 쪽에 있는 중앙우체국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은 작품들 이렇게 해외로 보내거나, 작품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해외로 뭔가 물건을 보내는 그러한 대행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로 가서 다시 또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왔는데요. 저기 앞에 보면은 포스트 타워라고 있죠. 저기가 우리나라 중앙우체국으로 알고 있어요. 엄청 크죠? 저기 이제 왼쪽쯤으로 들어갈 건데, 왼쪽쯤에 가면은 그런 그 포장 대행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기 지금 사장님께서 제 작품 들고 가고 계시죠? 중앙 포장인데 여기 옆에 뭐 대동 포장도 있고 금강 포장도 있고 포장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EMS랑 빨리 좀 알려주실래요? 한 개요. 네. 일단 요것만 알려주세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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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만 7,410원이요) 예, 알았습니다. 네, 좀 이따 연락 드릴게요. 네. 네. 네, 제가 작품을 보내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을 영상으로 찍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해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됐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제가 생각한 가격보다 너무 오버가 됐어요. 저는 아무리 비싸도 한 150만원이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액이 2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200만원이 넘게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말아서 가는 게 좀 나을까.
그러니까 돌돌돌돌 이렇게 좀 작게 마는 게 아니라 좀 크게 말아서 데미지가 좀 적게 이게 가는데, 뭐 미국까지 가더라도 한 며칠이면 가긴 하거든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뜯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면은 크랙이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와중에는 괜찮을 수 있어도 아마 캔버스를 짜거나 그런 상황에서 조금 불안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뭐 작품이 일단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는 게 중요한 거고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제가 돈을 좀 더 부담을 해서 보내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미국으로 전화를 해서 이거 말아서 보내도 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아니다, 돈 좀 더 쓰고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우선이지 않을까 해서 작품을 보냈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특히 제 작품 같은 경우 크랙이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아서 하는 게 참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큰 작품을 해외로 보낸다라는 게 참 돈이 참 많이 들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제 작품이 조금 비싼 작품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번에 보내는 작품이 비싼 작품이긴 하죠. 왜냐면은 작품이 거의 1000만원 정도 하는 작품인데, 근데 그 안에서 작품 가격이 1000만원인데 운송료가 200 이상이 나와 버리니까 이게 좀 사실 서로 간에 부담이 있잖아요. 1억짜리 작품이 운송료가 200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비중이 좀 적겠지만,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안전한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측에다가도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플랫하게 보내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거를 보내는 와중에 또 다른 작업을 또 요청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제가 다른 데서 전시를 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아무튼 오늘의 운송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한 5시가 넘어갔는데, 거기서 오늘 바로 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내일 나무를 짜서 내일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EMS로 보내는지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보내는지 저한테 알려줄 거고, 그러면은 그 넘버를 알려주거든요. 넘버를 알려주면은 우리나라 택배를 보내듯이 그냥 그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배송이 되는지. 그리고 미국 측에서 이게 미국 회사기 때문에 조금 회사가 운영하는 시간 안에 도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전화를 주고 가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그리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보내겠죠.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작품을 보냈습니다. 예. 제가 뭐 100호나 80호 정도까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싸게 보내는 방법도 있다라고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불안하긴 해요. 아무래도 제일 정확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가장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보냈으면, 저도 뭐 다른 방법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도 좀 공부를 해서.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해외에서 이렇게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해외로 작품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좀 더 많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어떻게 일들이 진행이 되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